바람이 멎은 바다 위 새벽의 파도가 고요히 숨을 고르던 어느 날, 대서양 깊숙한 곳, 인간의 지도가 닿지 못한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고원처럼 솟아오른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록과 신화 그리고 철학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 아틀란티스.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탄생과 번영 그리고 몰락을 넘어 신의 피를 이어받은 10명의 왕이 어떻게 인간으로 무너져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신의 사랑에서 시작된 섬. 아틀란티스의 중심에는 깊은 골짜기와 샘 그리고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세상과 조금 떨어져 살아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클레이토. 고요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눈빛. 그 눈빛은 어느 날 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섬은 거친 폭풍과 지진, 야생의 짐승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섬 전체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빚어냅니다. 그는 섬의 중앙을 깊게 파 바다와 이어진 원형의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를 다시 둘러싸도록 동심원 형태의 육지띠와 바다띠를 깎아냅니다. 3개의 바다띠, 2개 육지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대한 운하와 수문으로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곳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성체는 마치 신이 만든 기하학 구조물과 같았다. 그 신의 성체 한가운데에서 포세이돈과 클레이토는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및 10개의 왕국이 태어나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아틀라스. 그가 태어나던 날 포세이돈은 언덕 위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뜻이다. 너는 형제들 위에 왕이 되겠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왕이 되어야 한다. 아틀라스는 종조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그의 이름은 대륙의 이름, 바다 이름, 그리고 제국의 이름이 됩니다. 아틀란티스, 아틀라스의 땅. 아틀라스의 쌍둥이 동생 가디로스 에우메론은 서쪽 바다를 향해 펼쳐진 평야와 항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암페레스, 에바이몬, 모네스투스, 아우토케론, 엘라시피우스, 메스토르, 아자에우스, 디오페스. 사람들은 이 10명을 가리켜 포세이돈의 혈통,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틀란티스는 10개의 왕국이 모인 연합제국이었고 각 왕은 자신의 땅을 다스렸지만 한 사람, 아틀라스가 그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었습니다. 3. 형제 회신 앞에 맹세. 아틀란티스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10여 년마다 10명의 왕은 모두 말을 버리고 수행원도 뒤에 남겨둔 채 한 사람의 인간으로 포세이돈의 신전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전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황금상 말 위에 올라탄 포세이돈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는 하얀 돌로 만든 바둑판 같은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들은 검을 불 속에 달군 뒤 법전이 새겨진 청동판 위에 그 끝을 대고 자신의 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형제이며 법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다. 탐욕은 바다로 버리고 정의를 섬기며 절제를 잊지 않는다. 아틀란티스의 왕들은 서로 다른 영토를 다스렸지만 세금과 군사, 전쟁과 평화의 결정은 항상 이 자리에서 공동으로 내려졌습니다. 왕이 10명인 나라였지만 아틀란티스는 분열이 아닌 균형의 국가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의 말들 속에서도 각 왕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다른 빛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4. 이름이 제국이 된 남자 아틀라스. 첫째 왕 아틀라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요했습니다. 그의 눈은 늘 멀리 아틀란티스의 바다 너머를 향해 있었지만 그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왕자에 오르자마자 권력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립니다. 전쟁 대신 협상을, 보물 대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법전을 정리하고 각 왕국의 운하 세제를 통합하며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가 지키려 했던 이상은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바다가 요동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그 순간 아틀라스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제국은 오래 살았으나 우리는 오래된 지혜를 지키지 못했다. 5. 바다의 서쪽에 선 왕 가디로스. 아틀라스와 쌍둥이였지만 가디로스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틀라스가 잔잔한 바다라면 가디로스는 언제나 파도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는 모험가였고 항해자였고 서쪽 끝을 직접 보기 전에는 잠들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에는 늘 새로운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서쪽에서 온 낯선 금속,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목재, 먼 대륙에서 건너온 향신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다는 막힌 벽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잊지 못한 페이지다. 하지만 그가 연 바다의 페이지는 곧 아틀란티스의 욕망을 깨우는 불씨가 됩니다. 서쪽의 땅을 보고 돌아온 선원들, 새로운 세계의 소문을 들은 귀족들은 속삭입니다. 우리는 더 가져야 한다. 가디로스는 어느 날 자신의 항구에서 떠나가는 전쟁선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자신이 열어젖힌 문이 발견의 길이 아니라 정복의 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의 눈에 비친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도 낯설었습니다. 6. 정의로운 재판관 암페레스. 셋째 왕 암페레스는 칼을 들기 전에 먼저 법전을 펼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항상 사람들의 진정과 청원이 넘쳐났고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왕자가 아닌 재판석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귀족이든 농부든 누구의 말도 중간에 자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형제 왕들조차도 그의 재판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암페레스는 말했습니다. 법은 왕의 무기가 아니다. 왕을 묶는 사슬이다. 그러나 타락이 시작되자 그의 재판장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책상 위에는 법전보다 금괴와 보석이 더 많이 쌓이고 귀족들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미리 웃고 있었습니다. 암페레스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부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손 안에서 자란다.
아틀란티스가 무너지는 날 사람들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불길 속 암페레스가 법전을 품에 안고 사라지는 모습을. 7. 백성을 사랑한 이상주의자 에바이몬. 넷째 왕 에바이몬은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궁전보다 시장과 항구를 좋아했고 귀족들의 연애보다 어부와 농부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들었습니다. 그는 세금 일부를 면제해 주었고 왕궁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넌 너무 부드럽다. 그러나 백성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아버지 같다. 에바이몬은 꿈을 꾸었습니다. 칼이 필요 없는 왕국, 군대 대신 상인과 음악으로 가득 찬 도시.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정복국가로 변해갈 때 그의 이상은 가장 먼저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주의자. 그 말은 곧 나약한 왕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그의 등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도시가 뒤틀리고 바다가 솟구칠 때 에바이몬은 성벽 위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항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인간을 믿었고 인간은 끝내 바다를 잃었다. 8. 전쟁의 천재 머네스투스. 다섯째 왕 머네스투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칼과 방패의 무게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술 진영 함대 운용. 그는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적을 파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잔혹한 학살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머네스투스는 형제들에게 경고합니다. 정복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방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의 경고와는 달리 그의 승리는 아틀란티스의 오만을 키워버립니다. 백성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그날 밤 대륙이 요동치며 무너져 내릴 때도 머네스투스는 마지막까지 군대를 정렬시키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휘관으로 태어나 지휘관으로 사라진 왕. 그의 눈앞에서 지켜야 할 땅이 통째로 바다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9. 땅과 말을 사랑한 남자 아우토케론. 여섯째 왕 아우토케론은 도시보다 평야를 더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회장보다 말이 뛰는 초원과 황소가 밭을 가르는 풍경 속에서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흙을 만졌고 농부들과 함께 비와 바람을 걱정했습니다. 아우토케론은 운하를 파고 새로운 종자를 들여왔고 거대한 저장고를 세웠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빵은 아우토케론이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만든 풍요는 곧 사치의 물결을 불러옵니다. 귀족들의 식탁은 금과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 찼고 도시의 음악은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우토케론은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었다. 그들은 스스로 걸을 힘을 잃었다. 멸망의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궁전이 아닌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땅에 손을 대고 속삭입니다. 돌아가자 우리가 온 곳으로. 10. 바다를 지배한 함대왕 엘라시피우스. 일곱째 왕 엘라시피우스는 항구의 왕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돛의 각도, 파도의 궤를 읽을 줄 아는 자. 그는 새로운 배를 만들었고 더 빠르고 더 멀리 가는 선체를 설계했습니다. 바다는 그의 책이었고 파도는 그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역을 손에 쥐었고 수많은 함대를 움직여 제국의 번영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항상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멀리 가라. 더 넓게 지배하라. 엘라시피우스는 그 속삭임에 조금씩 취해갔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함대가 정복의 깃발을 달고 나아갈 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언젠가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바다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1. 비밀 기록의 관리자 메스토르. 여덟째 왕 메스토르는 칼보다 펜을, 왕관보다 기록을 더 사랑했습니다. 역사, 지도, 별자리, 금속, 약초. 그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왕이면서 학자였고 통치자이면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모이는 거대한 기록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메스토르는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성장했고 너무 적게 성찰했다. 그는 멸망의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지각의 미세한 떨림, 물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별자리의 아주 작은 변동. 그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러나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신의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마지막 순간 기록 창고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메스토르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있게 된다면 우리 어리석음을 증언해다오. 그의 기록은 바다 아래 어딘가에서 아직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12. 야만과 문명의 경계의 선왕 아자에우스. 아홉째 왕 아자에우스는 거칠고 솔직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고 그의 웃음은 산을 울렸습니다. 그는 사냥을 사랑했고 칼보다 창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의지했습니다. 아자에우스는 늘 두세 개의 경계에서 흔들렸습니다. 한쪽은 돌로 지어진 도시, 금으로 장식된 신전, 빛나는 문명. 다른 한쪽은 바람, 숲, 불, 그리고 짐승의 순결.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의 아들인가? 아니면 자연을 잊은 인간인가? 아틀란티스가 무너지는 순간 도시의 탑들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때 아자에우스는 궁전이 아닌 숲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이제는 자연이 마지막 판결을 내릴 차례다. 그의 외침은 숲과 바다, 하늘 사이 어딘가에 아직도 메아리처럼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13. 마지막을 본 왕 디오페스. 10번째 왕 디오페스는 침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변화를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탐욕, 전쟁, 오만 편리한 무관심. 모든 것들을 말없이 지켜보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새겨 넣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붉게 갈라지고 도시가 뒤틀리기 시작하던 그날, 디오페스는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뿐이다. 아틀란티스가 깊은 심해로 가라앉는 동안 디오페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남겠지. 그리고 이야기는 때로는 제국보다 오래 산다. 14. 황금 도시의 끝 바다가 울다. 아틀란티스의 수도는 붉은 돌, 검은 돌, 흰 돌, 세 가지 색의 돌로 지어진 궁전들이 원형 계단처럼 층층이 올라간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수로와 평야를 가로지르는 운하, 황소와 말, 곡식과 과일이 넘쳐났고 그들의 배는 대서양을 건너 수많은 나라와 교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서는 금이 장식이 아니라 건축 자재였다. 포세이돈의 신전 안에는 황금으로 만든 벽, 장식, 바다 괴물과 말의 형상, 거대한 은빛 기둥, 그리고 그 한가운데 6마리 날개 달린 말 위에 올라탄 포세이돈의 거대한 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 위에 신의 존재가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가며 왕들의 피 속에서 신의 요소는 희미해지고 인간의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영혼에서 신의 본성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본성만 남았다. 풍요로움은 점차 사치가 되었고 정복 없는 번영은 권태가 되었으며 절제의 왕들은 서서히 야망의 왕으로 변해갔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군대는 수천 대의 전차, 수십만의 보병, 바다를 뒤덮는 함선, 그 힘을 이끌고 지중해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신의 사자로 숭배하던 땅들이 이제는 그들을 침략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5. 마지막 회의 갈라지는 형제들. 10명의 왕은 다시 한번 포세이돈 신전 앞에 모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몇몇 왕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 다른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신의 법은 절제를 잊지 말라 했다. 그날 밤의 회의는 언제나처럼 맹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게 이어지는 침묵과 갈등, 시선의 충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아틀란티스는 이미 멸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 마지막 날 바다가 울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하루와 한밤 사이에 무서운 지진과 홍수가 일어났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땅은 뒤틀리며 갈라졌습니다. 왕들의 도시를 감싸던 원형의 바다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해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궁전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지고 운하를 가르며 바다를 지배하던 거대한 배들은 이제 바다 아래 깊은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왕이 지켜보던 그 땅은 빛나던 제국의 흔적을 잠시 남긴 채 천천히 그러나 거슬 수 없이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 한 줄의 전설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신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인간처럼 타락했고 인간처럼 멸망했다. 아틀란티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아틀라스, 가디로스, 암페레스, 에바이몬, 모네스투스, 아우토케론, 엘라시피우스, 메스토르, 아자이오스, 디오페스. 그들은 신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인간처럼 고민했고 욕망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단순한 환상의 대륙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에서 무너지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바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